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하정구, 정규성, 공두환, 김진성, 최문영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 걷기 운동에 필요한 근육. 걷기 운동은 다른 운동들에 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단순해 보여도 보행 시 하체뿐만 아니라 몸통이나 상체의 여러 근육들이 사용되어 자칫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절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 이외에 평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에서 주요한 근육들은 상체보다는 하체의 근육이고 주로 골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은 걸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움직일 때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둔근, 종아리, 복부 근육들이 활동하여 걷기에 필요한 움직임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걷기 운동에서 발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신체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여 걸어나갈 때 신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의 핵심 중 발바닥 근육인 내재근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단무지 근근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이 내재근들의 근력이 약화되면 신체를 앞으로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걸을 때 쿠션 역할과 밀고 나갈 때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에서 상체 근육들의 사용을 유도하여 전신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걸을 때 상체의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팔의 스윙 움직임을 할 때 손에 작은 덤벨을 추가하거나 노르딕 워킹 폴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에 필요한 근육. 등산은 상체의 근육보다 하체의 근육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중심이 되어 사용되지만 울퉁불퉁하여 불안정한 산길을 걷게 되면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체의 근육 중 핵심이 되는 대퇴사두근은 평지를 걷거나 뛸 때도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경사가 있는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산행에 있어 대퇴사두근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릎 통증도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를 통해 일정 부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를 걸어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만큼 중요한 근육이 정경골근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정경골근은 산행 중 바닥에 바위나 나무 그루터기 등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종아리 근육은 경사를 밀고 앞으로 추진하여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산행 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인 척추기립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행 시 허리를 숙여 걷게 되면 배낭의 무게 등에 의해 허리의 부담이 가중되어 요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요통을 줄이고 좀 더 하체나 척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틱 사용을 통해 상체 근육 사용을 늘릴 수 있으며 특히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사증후군과 근육의 관계. 대사증후군은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에 대한 위험 요인의 집합제로 정의됩니다. 위의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며 이는 만성적인 대사장애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전체 연령 평균에서 22%에서 44%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유병률은
2016년에서 2018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2.9%에서 24.6%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 및 좌식 생활, 신체 활동 부족, 나쁜 식습관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내 염증 및 응고로 인해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 및 지방세포에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더욱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대사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어야 하는 문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볍고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 문은 열쇠지기가 애를 쓰지 않아도 쉽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쇠지기는 인슐린, 손님들은 혈당, 그리고 가게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문이 무겁고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지기 여러 명이 붙어서 힘껏 문을 밀거나 좁은 문으로 손님들이 힘겹게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복부 비만과 높은 중성지방 수치의 원인이 되는 병적인 비만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흔히 신체 질량 지수인 BM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구성의 측면에서 단순히 키와 체중으로만 비만을 평가하는 BMI보다는 근육량과 지방량의 비율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대사증후군의 위험과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해 낮은 BMI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인슐린을 통해 포도당을 공급받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량의 감소는 신진대사와 관련된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량 감소와 함께 근육량 및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근육운동. 건강한 성인들에서 신체 활동 및 운동량의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 및 복부지방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착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하고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하는 등 체중 조절, 혈압 감소, 지질 장애 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150분에서 200분 또는 매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 운동 능력의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운동의 정도가 중등도 강도의 운동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주당 약 250분에서 300분 또는 하루에 50분에서 60분씩 주 5일 정도로 운동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 개선에 운동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 증가 및 근력 향상을 목표로 근력 운동을 수행할 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복합 수행할 경우 유산소 운동만 수행하였을 때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 이상지질 혈증, 공복 혈당 장애,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운동에서는 유산소 운동, 저항성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순환 운동의 형태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순환 운동은 정해진 반복 횟수나 시간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두고 수행되는 6가지 이상의 운동을 조합하는 운동 방법이며, 유산소성 심폐운동, 저항성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운동 사이에 동적 휴식을 넣어 일련의 운동을 반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트를 종료한 후에는 마무리 운동으로 동적 스트레칭을 수행하여 유연성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과 근육의 관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인 근육, 지방, 뼈 등의 상대적인 비율을 신체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체 구성의 변화는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전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방 증가와 근육 감소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별한 병적 문제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근력 검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의 양적 감소뿐만이 아니라 근력의 감소가 동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근육량과 근력의 변화는 운동 능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낙상과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의 종류 중 빠르고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데 관여하는 속근섬유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근감소증에 따른 체력 저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들의 유병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력은 노화에 따라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체 활동과 운동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감소증 진단 방법입니다. 첫째, 종아리 둘레 측정.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악력 검사.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일 경우. 셋째, 5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남녀 모두 15초 이상일 경우. 앞에서 소개한 자가진단 방법으로 평가하였을 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전문 클리닉에 내원하여 근감소증과 관련된 체계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문적인 진단에서도 근감소증으로 진단될 경우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체 활동과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근력 운동.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근력, 근지구력, 면역 기능 및 심폐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 내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저항성 근력 운동은 근육의 비대를 자극하고 단백질 합성과 분해 사이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근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 섬유 중에서도 특히 속근 섬유의 크기와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의 단백질 합성 증가 및 근섬유의 비대는 강한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렇듯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모두 근감소증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형태만 실시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잘 조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력 저하와 함께 균형 및 자세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용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네요. 파트 2에서는 근감소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3에서 파트 5까지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운동 방법에 대해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